저는 미래의 신학은 우리의 질문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던 이제 꿈꾸던 이제 한반도의 신학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게 한 과목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쿼러에 한 학기에 그거 한 과목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슈를 놓고 왜 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야 되느냐. 아픔이 뭐냐. 시간이 많이 가지 않겠어요? 증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그룹의 이야기. 역사학자들, 정치학자들. 그 사람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태극기 부대는 한반도의 통일이 왜 나쁘다 그러는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은 못하더라도 존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들어야 돼요. 이 친일파 이야기도 그거 사실 친일파잖아요. 친일 애국이라 그러대요. 애국이라 그러면 사랑은 못해도 들어야 되잖아요. 왜 그게 애국이 되는지. 그걸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하나씩 가지고도 못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야기를 구역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신약학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교육학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이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독일에 가 있는 목사님들이 독일의 분단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거기에 꽤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불러다가 그러면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배워야 될 건 뭐냐. 이런 걸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한반도 통일은 예수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겠다. 이건 빼자. 그럼 신학은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도 상관없어. 우리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아픔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신학은 빼.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의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학기가 되든지 1년이 되든지 그거를 연구하는 새로운 스타일로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패러다임, 신학 교수들이 뭘 안다고 쟤네들이 와서 까불어요. 그거 웃긴 거지. 걔네들은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 뿐이에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요. 그 우리 현장의 문제는 다 여러분들이 박사라고요. 또 여기 노동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성서학자가 노동 현장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한다. 웃기죠. 노동 현장에서 들으면. 그렇지만 이 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옛날의 문헌을 읽고 연구하는 독특한 노하우, 기술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은 존중해줘야 돼요.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쉽게 터득하기 어려운 그 미로 같은 거를 빠져나가는 그런 거를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막말로 학자들의 비서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야, 이 문제 좀 연구해봐. 우리가 하면은 열흘 걸릴 거 이 사람은 1시간이면 한다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은 안 나오지만 이 천재적인 물리학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세계적인 안테나 전문가인데 국제 특허를 17개나 가지고 있대. 근데 이제 은퇴했어요. 옛날에는 몇 년씩 걸리던 문제를 10만 불짜리 이 프로그램 하나를 사면 한 달이면 해결한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이 인문학, 신학 이쪽에는 그런 AI 기계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미래를 빠져나가는 독특한 기술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된다고. 야, 신구약 전체, 그 다음에 기독교는 2000년 역사잖아요. 2000년 역사 중에서 분단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연구를 좀 해보시오. 그거는 우리가 연구하는 것보다 이 학자들한테 맡기면 훨씬 빨라요. 질문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학자들이 우리를 가르쳤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사람인 연구소는 이제 인문학 전공인데, 이제 인문학 연구는 저는 근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거부 반응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문학 하려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알아야 된대. 지금도 멍청해 죽겠는데 아는 거는 지금 뭐 슐라이마하고 칼발트고 뭐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신학자들밖에 모르는데 이 인문학자들이 딱 와가지고 너 소크라테스 알아? 플라톤 알아? 그러면 또 한 번 바보 병신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인문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연구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우리 지금 인문학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가만히 보면 학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지네들이 기수야. 너네들 내 뒤에 와서 줄 서.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스마트폰 시대에서 왜 우리가 인문학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질문을 가지고 기존의 방법론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뭔지를 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오케이. 그런데 이 멀쩡한 사람을 이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얘기 치면 다 나와.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뭐 원어로 알아 뭐 이러면서 또 그거 하라 그러면 기죽어서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새로운 시각, 접근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운동을 계속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달렸고 저는 살 만큼 살았고 저는 미련이 없어요. 이 별자는 하나님이 처음 쓸 때 지금 생각해보면 잘 쫓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저만 배웠거든요. 그래서 감신에 와서 감신의 교수들이 돈이 많으니까 여름, 겨울 수련회 가서 2박 3일 신나게 먹고 마시고 논다고요. 그래서 교수회 때 제가 그랬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자. 새로 배우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강의를 듣자. 늙은 교수들 우리가 강의를 옛날에 다 들었으니까 새로운 학문 발전이 어떻게 돼가는지 우리가 공부를 하자. 그때는 어느 새끼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새끼들이 있냐. 여기 감리교에 나온 사람들은 짠캅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92인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 짠캅 선생이 조지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신학 교육이 바꿔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던 분인데 그분이 쓴 마지막 글이 그거예요. PhD를 받으면 병신이 된다. 바보가 된다. 이게. 지가 최고인 줄 안다. 이게. 이제부터 라이선스를 받았으니까 공부를 해라 이런 건데 공부가 여기서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짠캅 선생이 이거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의 패러다임. PhD는 공부를 해도 독학을 해도 혼자서 공부를 해도 좋다라는 공부하는 방법론을 배운 라이선스지 공부가 끝났다라는 게 아닌데 PhD 받은 사람들 보고 공부하자 그러면 안 한다 이게. 그래서 미국도 희망이 없다라는 게 짠캅 선생의 30년 전의 글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감신에 와가지고 우리 교수들도 공부 좀 합시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동료 교수들이 다 제 선생님이었거든. 절반 이상이. 생각해보면 무엄한 얘기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쫓겨나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10시간을 할 거를 학문의 방법을 아는 학자들은 1시간이면 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인력들을, 비서진들을 우리가 동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 학자들의 약점은 이슈가 전혀 달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갔을 때 이 텔레비 부흥사들이 그렇게 열을 내고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하고 종교적인 열망 때문에 아파하는데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는 우리는 롱부츠, 긴 장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기해야 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정답인지 아닌지의 평가는 그 현장에 있는 공동체 멤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우선은 이렇게 한번 시술을 해보자.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다시 연구하고 다시 연구하고. 그래서 교육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 계속 반복되는 거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신학교육은 의미 있을 거라고 보고 이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신이 교육이 재미가 있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남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인문학을 한다. 그런데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우리 보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원어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은 히라보, 히브리어 다시 배워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냐고. 그러면 우리가 2중, 3중으로 기죽어 가지고 안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에서 출발한다면 사람들이 기꺼이 응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른 거는 못하는데 공부만 잘하는 녀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종교재판 받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고대 가서 법대 가가지고 법학 공부를 하고
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여학생인데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또 약대 가가지고 약사 면허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아르바이트예요. 이 설교 시간에 배운 썰을 푸는 거를 약장사에다가 썰을 풀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약을 팔 때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거 먹어야 돼요? 같이 먹어야 될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상이 3배, 4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설교학을 배워가지고 그런 데다가 써먹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의료업계가 이게 힐링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대 가가지고 또 한의사 라이선스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 한의학이 서양화돼 가면서 이제 새로 한의대 교수인가가 뭔가가 되려면 지금 외국 저널에, 이름 있는 외국 저널에 원고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쌍소리를 좀 쓸게요. 이 성서식으로. 외국 놈이 한국 저널에다가 한국말로 한의학, 침술, 이거다. 누가 더 권위자예요? 미국 놈이 권위자예요? 한의학에 대해서? 한국 놈이 더 권위자지. 그런데 한국 대학의 한의 교수가 되려면 한의에 관심도 없는 영어권의 잡지에다가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화탕을 먹었더니 생쥐가 이렇게 튼튼해졌다. 이런 실험을 한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이 사대주의, 새로운 사대주의. 이게 문교부가 사사건건이 이게 하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어로 된 잡지에다가 글을 썼다 그러면 그냥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학 교수도 해외에 영어 저널에다가 이 글을 올려야 교수가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지금 종교 분야잖아요. 이게 나라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미래에는 교수, 학생 이런 것이 분리될 필요가 없다라고 봐. 이게 잘못된 거라고. 우리 나이가 몇인데, 예수님의 나이, 예수님 막말로 뭐 제자라 그러시면 다 똑같은 사람들 모은 거잖아요. 같이 배우는 그 뭐라 그러나, 산학동지? 뭐 그런 거죠. 거기에서 끊임없이 그룹 프로세스를 하면서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이쯤 됐나 그래가지고, 야,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건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생긴 질문일 거라고 봐요.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쪽팔리는 거잖아요. 여보, 내가 괜찮아? 이게 마누라한테 승인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자들에게 승인을 받으려고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은 참 인간적이고 재밌는 책이라고 봐요. 외부가 아니라 우리끼리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학자 출신도 좋고 평신도 출신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그래서 평신도들이 왜 필요하냐면, 평신도들이 세상에는 전문가잖아요. 장사도 전문가잖아요. 포장주도 전문가잖아요. 자기 분야에 다 전문가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들은 성경밖에 모르는데 뭘 알아요. 공동으로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면 평신도고 목사고 그런 간격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공헌할 수 있는 작은 분야가 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이 평신도, 목사, 교수, 신학자, 목회자 이런 간격은 현장에 가면 의미가 없어요. 이 현장에서 인권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이미 알 거예요. 현장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고요. 이게 뭐 주먹이 센 놈, 뭐 약한 놈,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 그런 구분은 없다고. 이 현장에서 독특한 노하우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그 사람 이야기면 젊은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비전문가의 이야기도 학자가 와서 들을 거라고요. 현장은 앞서가는 거죠. 우리는 신학교육이 그렇게 바꿔져야 된다라고 보고